외교부가 기밀이라며 요청한 자료를 주지 않자 김준영 의원이 기밀 내용을 밝혀버렸습니다. 회의록이 없다. 자료를 왜 줘야 하냐? 요구하는 의도가 뭐냐? 이 세 가지 어디서 나온 발언이냐 하면 외교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외교부 관료가 한 말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회의록 없다. 자료를 왜 줘야 하냐? 요구하는 의도가 뭐냐? 제가 요청한 것은 유네스코 관련입니다. 여러분이 지적하셨지만 제가 요구한 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자료인지 말씀드릴게요. 유네스코 협력 TF 김영재 팀장 출장 보고서, 유네스코 협력 TF 회의록, 유네스코 협력 TF 구성에 상세한 내역, 외교부의 사도섬 출장 보고서, 이게 기밀입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6일 사도광산 유산 이틀 전에 기자들에게 엠바고를 걸고 배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기자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사전에 정보를 취합하고 이것이 본 박물관이 아닌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에 갔다는 사실을 제가 방송에서 폭로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외통위 첫 번째 회의 장관님을 제가 좀 치하를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일에 편향된 외교를 한중일로 끌어오시고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에도 치하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지만 2015년에 장관께서 군함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치하를 하고 싶고, 그 다음 외교부도 이 사도광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제동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 성명까지 냈던 부분을 치하하는데 갑자기 저는 외교부가 쪼그라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신 용산의 개입, 저도 증거가 없지만 추론을 합니다. 근데 오늘 장관님의 답변을 보고 좀 실망인데요. 적어도 이것을 잘했다고 저는 한국한테 물어봐라. 유네스코가 그 정도면 나중에 결렬이 되고 등재가 되고 우리가 반대한 채로 등재가 되든 안 되는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외교 협상에 이 정도로 우리가 유리한 협상의 지위가 있은 적이 있느냐. 그거에 비해서 강제동원 적시를 못 이끌어냈으니까 미흡하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걸 미흡해서 죄송하다. 앞으로 차후에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도 비판을 하시니까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 제가 자랑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게 용산에 압력이 있으니까 속으로는 화가 나도 이 부분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간적인 연민은 느껴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좀 보시겠습니다. 김영재 팀장 지금 나와 계십니까? 네. 예, 누구십니까? 예, 근데 본인은 경제 관료이고 워싱턴에 계셨고 유네스코와 무슨 관계에서 갑자기 유네스코 TF 팀장이 되셨습니까? 장관님이 추천하셨습니까? 제가 발탁했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입니까? 이분이 우리가 납득할 만한 어떤 여기에 협상의 귀재라든지 협상을 지금 잘하는, 분야가 완전히 다르다. 협상을 잘하는 동료로 기억을 해서 제가 발탁을 했습니다. 김영재 팀장님, 사도광산에 한 번이라도 출장 가셨습니까? 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 왜 안 가셨습니까? 저는 3월에 맡은 이후로 계속 협상을 해왔고 협상을 하는데 현장을 모르고 협상합니까? 현장을 가본 직원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볼까요? 현장이 어떤지? 장관님, 한자 테스트가 이거 뭡니까? 전시라고. 예, 일본말로 어떻게 읽죠? 저는 일본말을 잘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외교부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자, 텐지 뮤지엄이라고 외교부가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명은 사도금산 전시자료관입니다. 다음. 자, 외교부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사도광산 텐지 뮤지엄. 텐지 뮤지엄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장관님.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갱도 입구에 있다고. 김영재 팀장님, 있습니까? 여기 갱도 입구에 있는 전시관 아닙니다. 박물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계속 그것이 마치 박물관인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외교부 표결 한번 보십시오. 아까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모든 노동자를 한국인 노동자를 우리가 바꿔서 부릅니다. 그거는 맥락 속에서 아까 억울하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텐지 뮤지엄인데 아닙니다. 그 사도금산 갱도 앞에 있는 전시자료관이지 뮤지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결정적입니다. 아이카와는 향토박물관인데 우리 외교부가 영어 쓴 거 보십시오. 역사박물관이래요. 이런 왜곡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냥 향토박물관이에요. 더 결정적인. 자, 보십시오. 세 군데입니다.
저기 텐지 뮤지엄 없습니다. 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도광산이 저게 갱도 앞에 전시자료관입니다. 아이카와는 향토박물관. 지금 우리 전시가 돼 있다고 강변하는 정부가 업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키라리움이 밑에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아까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빠뜨리셨는데요. 지금 우리 전시가 되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은 유네스코 등재 범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기타 자화지구를 아까 제가 드러낸 아니요. 신청 범위에 저게 빠져 있습니다. 신청 범위는 저 두 가지만 들어간 신청 갱도하고 아닙니다. 신청법에 들어있는 기타 자화지구를 이코모스에서 에도 시대와 관계가 없으니 드러내라 해서 빠진 겁니다. 등재 시설에 저 두 가지만 나와 있고 아이카와는 들어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넘어가십시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등재 범위 바깥에 있는 데다 처박아 놓고 지금 이걸 업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더 걱정되는 것은 장관님 내년에 60주년이죠. 네. 뭐 대대적으로 지금 신한일 공동선언 준비하고 계십니까? TF를 설치해서 정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뉴라이트들의 이 전면의 등장이 마치 이종찬 광복회장의 말을 빌리면 밀정들의 총동원령이 내리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그 총동원령은 일종의 전면전을 의미하는데 제가 진짜 우려하는 것은 내년에 60년의 신한일 공동선언에서 만약에 한국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매듭지어 줘버리면 그것도 굴욕적으로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과거에 위안부 합의 때처럼 이 문제를 합의해주면 향후에 한국은 일본에게 어떤 과거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 있으신가요? 과거사를 어떻게 매듭을 짓겠습니까? 지금 일본한테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리하면서 또 따질 거 따지면서 또 미래를 봐야 된다는 얘기.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할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연결해서 한일 관계를 망가뜨렸다. 이것처럼 왜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과거사를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연결시켜서 일본과의 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과거사와 연결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다시 되돌리거나 강제동원을 돌리지 않으면 어떤 일보도 전진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럼 지금 정부에 와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일본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듭을 풀어줬기 때문에 관계가 개선된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3자 해법이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신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일한 해법입니까? 이상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독도 방어 훈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불편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싫어한다 또는 일본이 좋아하는 일이다 라는 단편적 시각을 가지고서는 일본과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지켜낼 수 없고 얻어올 수도 없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해법이라면 외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밖에 해법이 없다 하더라도 나라와 자신에 대한 국민 자긍심이 훼손당하는 일이라면 그 해법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불편함이 지속되고 더 불편해지더라도 나라와 국민 자긍심은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국권을 침탈당해서 벌어졌던 일에서는 국민과 국가의 자존심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이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려 하고 우리는 조건을 먼저 이행하고 등재하라고 맞섰습니다. 우리가 내건 조건은 일제강점기의 치욕을 견뎌야 했던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리 외교가 중요하니 실리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서 실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리보다 중요하고 대체할 수 없는 가치가 훼손된다면 실리는 더 이상 실리가 아닙니다. 최근에 뉴라이트들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으로 말살시키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일본 강점기를 미화하고 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투쟁을 무의미하게 격하하고 독립군에 비해서 명분이 취약한 매국 매족의 친일파와 그 후손들을 위해서 최소한 친일은 잘못이 아니다로 시작해서 최대는 한국이 일본에 복속되어 일본 자체였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은 정상적인 정부 전복을 꾀하면서 혹세무민한 테러리스트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국민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말합니다. 현재 러시아가 힘으로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북부 지역 주민들 국적이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는 러시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러시아 점령지 안에서 러시아의 반기를 들면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이고, 점령지 안에서 강간을 하던 수탈을 하던 무슨 짓을 벌이던 러시아 국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일본의 강제로 점령당한 것이지 그들의 국민이 되어 살지 않았습니다. 유라이트들의 주장은 이처럼 황당한 주장이지만 사기꾼들이 다 그렇듯 그럴듯하게 포장하는데 도가 튼 자들입니다. 식민지 덕에 근대화됐다는 근대화론이나 주권이 없었으니 1948년이 건국한 해라거나 1945년에는 정부가 없었으니 광복절도 아니라거나 독립기념관장의 헛소리처럼 1919년부터 건국을 준비해서 1948년에 건국이 완성되었다거나 이승만을 추앙한다면서 이승만도 하지 않았던 주장을 오로지 매국 매족했던 친일파의 어둠을 가리려고, 그 친일파 후손들의 입지를 살리려고 이런 민족 정신과 국가 정체성을 내던지면서까지 황당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1919년부터 우리 정부의 법통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부를 만들려고 준비를 시작한 해다.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헌법 전문에 기록된 것조차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시작은 1948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건국절이 1948년 8월 15일이고 그 이전까지 우리 국민은 모두 일본 국적을 가진 일본 사람이었다. 고로 일제시대 때는 일본 내의 문제였으므로 다른 나라인 대한민국이나 외국인인 대한민국 국민은 예전에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일본인으로서 일본 정부에게서 불이익을 받다 해도 지금은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이니 당시에 일본 내에서 이뤄졌던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일본에 뭔가를 요구할 자격이 없고 일본은 요구에 응해줄 의무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극우에 해당되는 이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한국인이면서 그들 편에 서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라이트들에게는 일본 영토였는데 독도를 한국이 되찾은 기록이 없으니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거나 독도가 분쟁 지역이어야 하고 일본에 잘못하고 있으므로 독도 방어 훈련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친일파라 불리던 사람들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일본 정부에 충성을 다한 정상적인 애국자지 비난받을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납치당한 사람이나 물리력으로 뭘 빼앗긴 사람은 상대보다 힘이 약해서 당했습니다. 뉴라이트 논리대로라면 납치는 범죄가 아니고 납치 이후에 무슨 일을 당하든 타인이나 기관이 간섭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납치당한 사람도 강탈당한 물건도 빼앗고 납치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내세워 강제로 대한민국을 합병했고 그런 일본의 행위에는 불법적인 일이 없었다. 뉴라이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첫 원인이 불법이면 종료 시점까지 합법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학혁명 때 조선 왕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조선의 군대를 강제로 진입시켰고 조선 왕실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사법권을 행사했으며 왕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궁궐을 포위하고 경복궁 수비를 자처함에 따라 왕과 왕가의 식솔들을 사실상 인질로 삼았습니다. 1905년에 외교권을 빼앗아 간 것부터 침탈이 아니라 이미 침탈한 채로 확실하게 주권을 뺏기 위해서 미국, 영국과 밀약을 통해서 을사조약이란 술수를 쓴 것이고 저항할 힘을 잃은 대한제국을 1910년에 일본으로 복속시켰습니다. 뉴라이트들은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일본에겐 불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되면 일본은 어떤 잘못도 이 땅에서 벌인 적이 없습니다. 복속당했으니 일본의 국내 문제에 불과해지고 당시에 우리가 약했으니 강자인 일본에게 잘못을 물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독립운동을 목숨 걸고 했거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던 사람들, 그로 인해 목숨을 잃고 옥고를 치르고 패가 망신했고 자손은 가난에 허덕이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기회조차 못 갖는 삶이 되는 걸 알면서도 기꺼이 감수했던 독립운동이나 독립을 염원했던 그 모든 것이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극랄한 범죄가 되어버립니다. 을사오적이나 민족을 수탈하며 일제에 부역한 자들은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관으로 보면 독재자에 저항했던 우리의 민주화 운동 또한 어리석고 위험한 행위에 불과해집니다. 심지어 임진왜란 때나 6.25 전쟁 때 국민이 의병으로 학도병으로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외세가 이기면 외세에부터 잘 살면 되고
우리 정부군이 이기면 늘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단지 친일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 전체 역사를 잡탕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숭고한 정신을 모두 부정하자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